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 사우디로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것 같은데 협상 대신 전쟁을 띄우는 빈살만의 속내는 뭘까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종전은 실수라며 이란과 계속 전쟁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어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의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자국 에너지 시설을 포함해 이란 공습이 이어지자 보복에 나서는 측면과 함께 오래된 구원도 작용했던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로 수십 년간 중동 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전쟁이 이란을 손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던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역 질서의 맹주로서 사우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지 히즈볼라 민병대를 통해서 이 지역 질서를 어지럽혔던 게 이란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빈살만을 치켜 세웠습니다.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뉴스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 미국 이란 전쟁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유명인이 있습니다. Prince Mohammed bin Salman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I want to thank you for a $1 trillion investment and contribution toward our country. That's a lot of jobs. Thank you very much. Well, it's too hard to speak after Mr. President. No one speaks better than him. But first of all, I will start with thanking Mr. President for the warm and great welcome that we have today. 바로 이 인물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 돈 무려 3,000조 갑부로도 잘 알려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웃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것 같은데 이런 분석이 나오기로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란이 그간 헤즈볼라 민병대 등을 앞세워 이 중동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란의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지금 사우디 혹은 빈살만 왕세자의 속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버리면 이란은 더 기세등등할 거란 속내, 이런 사우디의 분석이라는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우디 정부 분쟁 시작 전부터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내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고한 대로 중동 전쟁 여파로 오늘부터 공공부분 차량 오부제가 의무화됐죠. 그런데 저렇게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었는데 한 고위공직자가 끝자리 3인 차를 타고 저렇게 관공서에 들어간 모습이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차량 오부제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3자가 오늘 해당되는 날짜인데 저희 취재진 질문에 차량 담당자가 오인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해명했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국회로 가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끝자리 8자인 승합차가 서 있습니다. 예, 차에는 지자체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국회 출입 등록 차량이라 오부제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공용 차량 이용 제한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도요. 첫날이만큼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세요? 그리고 저 오부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부제 시행 대상에서 예외인 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점 알아두시면 꼭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랜만에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현직 검사 40명을 무더기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판깔기라며 극렬 반발했습니다. 이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름부터가 조작 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국정조사 증인에는요,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었던 어미준 검사와 강백진 검사,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까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중요한 증인들을 일부러 안 부르시면서 무슨 조작 기소를 밝히시겠다고.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외에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은 의도가 뻔한 요구다,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줄만 알았던 중동 국가들, 이란 본토를 공습했거나 또는 교전을 벌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란 국경과 맞닿아 있는 쿠웨이트 북부 부비안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장대원 6명이 어선을 타고 침투했다가 쿠웨이트군과 교전을 벌였고 그중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달아났고 쿠웨이트군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섬엔 미군이 탄약을 보관하는 임시기지와 한 차례 이란 공습을 받았던 알카비르 항구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적대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란 대사를 소환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주권과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순찰 중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3월 말 이란을 수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내 대표적 라이벌 국가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지난달 보복 성격으로 이란 남부 정유시설을 공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동 내 대표적 친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실제 군사 행동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휴전이 깨지면 가장 먼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죠. 이 작전명을 대형 망치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전쟁을 재개한다는 뜻이겠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범위를 10배 넓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작전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 대신 대형 망치를 뜻하는 슬래지 해머로 바꾼다는 겁니다. 미국 MBC 방송은 새 작전명 검토가 미국이 대이란 전쟁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전쟁 전보다 10배 넓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일 기존 호르무즈 해협보다 넓은 범위의 통제선을 공개했는데 더 확대됐습니다. 동쪽 끝은 기존 기준점에서 50km 정도 멀어진 자스크항, 서쪽 끝은 190km 더 먼 시리섬으로 잡았습니다. The area spans from Jask and Siri west of the Key Waterway. 기존 해협을 넘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안쪽까지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란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미사일 기지 33곳 가운데 30곳에 다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와 전쟁 전 미사일 재고도 각각 약 70%씩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카슈크지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굳이 빈살만 왕세자의 입배를 자청하는 걸까요? 일단은 빈살만의 마르지 않는 돈 때문으로 보입니다. 5월 사우디 방문 당시 빈살만 왕세자가 6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러더니 이번 백악관 방문에선 그 자리에서 한술 더 떠 투자액을 4천억 달러 더 붙여 1조 달러까지 늘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당 최대 1억 210만 달러에 달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까지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질적인 군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중동 국가들의 무기를 팔 때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F-35의 경우 이스라엘만 보유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마저 사실상 깨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 사우디라는 나라가 지닌 전략적, 외교적 가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중동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중동의 안정적인 축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보험이 필요한데 그나마 이에 가장 적합한 상대가 사우디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동이란 화약고에서 사우디는 미국을 대신해 균형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란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게 빈살만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겉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나 사실은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동 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할 만한 파트너는 사실은 빈살만 왕세자 정도일 거예요. 일각에선 이른바 가족 사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빈살만 왕세자에게 호의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사우디 정부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일기 때도 사우디와 밀착하며 대통령직을 가족 사업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기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끄는 트럼프 그룹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트럼프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For your family to be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while you're president, is that a conflict of interest?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amily business. I have left, and when I've devoted 100% of my energy. What my family does is fine. They do business all over. They've done very little with Saudi Arabia, actually. 마지막으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애착은 스트롱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호감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당국자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회, 야당, 언론 등의 반대나 쓴소리에 직면하면 의외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더욱 답답해했을 거라 했고요. 그렇다 보니 권위주의 통치로 대표되는 빈살만 왕세자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들에 대한 일종의 부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